8월 22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에는 신호등 기둥까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든 교차로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든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인데요. 박건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차가 지나가자 속도 표시계가 시속 35km를 가리킵니다. 주행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빨간색 신호등에 멈췄지만 정지선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가에는 불법 주차마저 난무합니다. 노란 색깔로 물든 광주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가 서행을 하고 정지선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노란색도 이거 좋으니까 자동차들이 좀 느리게 달리는 것 같아요. 높이 20cm로 설치한 횡단보도는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신호등 기둥까지 모두 노란색입니다. 100m쯤 떨어진 곳에서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민도바닥도 노란 카페트처럼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눈에 확 띄니까 일단 빨간불이어도 한번 멈춰보고 애기들이 있나 한 번 더 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시가 지난 3월 풍암초등학교 등 두 곳에 만든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입니다. 운전자 인지력이 높아져가지고 이 과속 위험 사례라든가 아니면 또 주정차 위반 사례가 적어져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 15개소 정도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전국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국내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포항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자매 결연도 체결합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향한 포항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둘, 셋. 사람들이 무대 위 화분 조형물에 물을 줍니다. 나뭇잎 사이로 빨간색 꽃이 피어오릅니다. 동북아시아의 화합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지난달 포항에서 열린 동북아 CEO 경제포럼 개막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5개 나라 14개 도시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포항시가 동북아 경제 교류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준비한 국제 행사입니다. 포항시는 4년 전부터 동북아 물류의 중심에 서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자매 결연도 맺을 예정입니다. 크루즈 운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류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포항을 중심으로 한 북방경제협력 사업들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포항에서 한러 지방협력 포럼도 열립니다.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포럼입니다. 국내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러시아 주지사 9명이 참석합니다. 가스와 철도, 물류업체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신북방 정책과 또 러시아의 동방 정책과 맞붙는 그런 정책을 도시 간에 실현화시키는 그런 포럼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세계 15개 나라 30개 도시와 맺은 우호도시 교류 협력을 자매 결연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들이 김해 신공항의 정책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김해 신공항이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 공항으로 계획됐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해 신공항은 항공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5개 시도 합의로 결정한 파업 지시서 준수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캠핑을 하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8살 최 모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최 씨의 폐에서 물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플랑크톤이 검출됐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외상이나 성범죄 피해 흔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일 오전 실종된 장소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니문이 열렸다 전시가 서울 도니문 박물관 마을 서울 도시건축센터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열립니다. 골목을 사랑하는 사진가로 불리는 김기찬 작가와 국내 1호 광고사진가 김한용 작가, 보도사진가로 유명한 이경모 작가의 미발표 작품들이 대다수 전시됩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서울시가 지난해 도니문터 옆 마을인 세문안에 있던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 가옥, 그리고 19세기 골목길 등을 보존해 재탄생시킨 마을입니다. 천연기념물 218호이자 멸종위기인 장수하늘소가 경기도 포천 광릉숲에서 최근 3차례 발견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장수하늘소는 특성 연구 등을 마친 뒤 다시 광릉숲으로 방사할 예정입니다. 광릉숲은 국내 유일한 장수하늘소 서식처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도 등재됐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자율주행 버스인 제로셔틀을 시범 운행합니다. 운행 구간은 성남시 판교 제로시티 입구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 구간입니다. 제로셔틀은 시속 25km의 속도로 매일 일정 시간에만 운행하며 일반 승객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45억 원을 들여 차세대 융합기술원에 의뢰해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을 개발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